6월 24일 수요일 뉴스투데이입니다. 미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북한의 계속되는 핵 활동에 우려를 나타내며 확인되지 않은 핵시설이 더 있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협상 복귀를 촉구하면서도 완전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대북 제재를 유지하겠다는 입장도 밝혔습니다. 워싱턴 여홍규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미국 국무부가 의회에 제출한 군비 통제와 비확산, 군축 관련 보고서입니다. 국무부는 보고서에서 지난해 1년 내내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과 계속된 핵물질 생산에 큰 우려를 계속 갖고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는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보고서를 인용해 평산 우라늄 광산과 우라늄 공장에서 채굴 등의 활동이 진행 중인 징후가 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은 북한에 확인되지 않은 추가 핵시설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2018년 5월 북한이 폭파한 풍계리 핵실험장에 대해선 거의 확실히 원래 상태로 되돌릴 수 있다면서 북한이 또 다른 핵실험장을 만들 가능성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경우 투자와 인프라 개선, 식량 안보 강화를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북한이 건설적인 협상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가 달성될 때까지 유엔과 미국의 제재는 그대로 유지되고 완전히 이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국무부 대변인은 북한의 확성기 설치와 대남 전단 살포 예고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MBC 질의에 동맹인 한국과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면서 북한은 협상을 통한 관여의 길로 돌아오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무부의 이번 보고서는 지난 1년간 북한의 핵활동을 평가한 것이지만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주목됩니다. 북한이 연일 강경 행보를 이어가는 가운데 미국 정부는 기존 대북 정책을 재확인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워싱턴에서 MBC 뉴스 여홍규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 행동 계획들을 보류했다고 오늘자 노동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신문은 중앙군사위가 최근 조성된 정세를 평가하고 총참모부가 앞서 제기했던 대남 군사 행동 계획을 보류했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는 주요 군사 정책 토의안 심의가 이뤄졌고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적 대책을 반영한 여러 문건도 논의했다고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북한은 군사 분계선을 따라 20곳 이상에서 대남 확성기 재설치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맞대응 여부를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남호 기자입니다. 강화도 한강 너머로 보이는 북한 계풍군 야산입니다. 숲풀 사이로 탑처럼 생긴 사각형 물체가 보입니다. 북한이 최근 다시 설치한 대남 확성기입니다. 파주 임진강 너머로는 2층짜리 소형 초소도 보입니다. 위장막도 벗겨진 채 노출돼 있는데 오랫동안 사용하지 않은 듯 많이 낡아 있습니다. 이곳에 다시 병력을 투입하려는지 수리에 나선 일꾼 2명의 모습도 포착됐습니다. 북한군은 군사분계선 일대 20여 곳에 확성기 설치 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2018년 철거 이전 40여 곳에서 운용했는데 곧 나머지 지역에도 재설치될 걸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북한군의 대남 확성기는 최대 24km 떨어진 곳에서도 들리는 남측 확성기에 비해 성능이 훨씬 떨어지는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군 관계자는 과거에도 북한 측 확성기는 남한에서 트는 대북 방송을 안 들리게 방해하는 정도의 성능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실질적 피해를 주긴 어렵다는 건데 그럼에도 북한이 재설치에 나선 건 판문점 선언을 무효화하겠다는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북한의 재가동에 대비해 우리 군도 일단 창고에 보관 중이던 대북 확성기를 꺼내 즉시 가동이 가능한지 확인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실제 재설치 여부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맞대응이 이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고 문제 해결로 갈 수 있다면 더 강력한 대응도 필요하지만 혹시나 맞대응 과정에서 우발적 충돌까지 온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들에 돌아오기 때문에 군 관계자는 대북 방송 재개는 결국 판문점 선언의 공식적인 파기로 이어지는 문제라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남호입니다. 부산항에 입항한 러시아 선박에서 코로나19 감염자와 접촉한 사람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요. 오늘부터 밀접 접촉자에 대한 본격적인 검사가 이루어집니다. 감염 확산 우려에 지역사회는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이두원 기자입니다. 어제 3,900톤급 러시아 냉동 화물선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16명은
부산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이들이 탄 배 옆에 접안했던 다른 러시아 선박선원 21명 가운데 1명도 추가 확진됐습니다. 검사 대상 러시아 선원들을 뺀 지역사회 밀접 접촉자는 모두 155명. 추가 확진자가 나올지 보건과 항만당국은 초긴장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155명에는 항온노조원 124명과 도선사, 하역업체 관계자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산항온노조 측은 노조원 124명 가운데 27명이 검사를 받아 12명이 음성이라는 통보를 받았으며 현재까지는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전달받지 못했다고 밝혔지만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감염자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바이러스에 노출된. 근데 이 사람 만약 한 사람이 더 있게 되면은 이 부두 전체가 지금 폐쇄가 돼야 될 상황이니까. 본격적인 검사가 진행되는 오늘 안에 추가 확진자가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이후 접촉자 자가 격리 기간 중에도 확진자는 새롭게 나올 수 있습니다. 이 배의 환경 자체의 환경 오염이 되어 있을 것으로 저희가 가정하고 배에서 성선하신 분들은 모두 다 접촉자로 지금 분류를 하였습니다. 감천항 동편부두의 하역 작업이 중단된 가운데 항만당국은 오는 26일쯤 작업 재개 여부를 논의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두원입니다. 여야 원내대표가 어제 강원도의 한 사찰에서 5시간 넘게 회동을 가졌지만 새로운 돌파구를 찾지는 못했습니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입장문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르면 오늘 국회에 복귀할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재영 기자입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가 강원도의 한 사찰로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를 직접 찾아갔습니다. 민주당의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반발해 주 원내대표가 사의를 표명한 지 8일째. 전국 사찰을 돌며 자맹하던 주 원내대표의 거처를 수소문 끝에 알아낸 겁니다. 두 사람은 저녁 식사를 함께하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로 5시간 넘게 회동했지만 정작 국회 정상화를 위한 원구성 협상에선 의견을 모으지 못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주 원내대표는 새로운 제안은 하나도 없었고 단순히 나라를 위해 계속 동참해달라고만 했다며 당 비대위에서 내일 회의에 오라고 한 상황에서 별다른 선택지가 없었지만 오늘 입장문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때문에 주 원내대표가 이르면 오늘 중으로 복귀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장애 회동에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만큼 국회가 정상화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민주당은 이번 주 내로 원구성을 끝내겠다며 소속 의원들에게 내일과 모레는 국회 근처에서 비상대기하라는 지침을 내렸습니다. 김태년 원내대표가 직접 박병석 의장을 찾아가 6월 임시국회 내 3차 추경안 처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추경이 우리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서 매우 시급합니다. 그래서 그 시급성에 대해서 의장님께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가운데 오늘 오후 여야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외교국방 현안을 논의하기로 해 협상에 새로운 물꼬를 틀지 주목됩니다. 저희 외교안보 특위위원들과 또 여당의 외교안보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모여서 초당적인 합동회의를 가지기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별다른 상황 변화 없이 최종 합의가 불발될 경우 민주당이 18개 상임위원장을 모두 가져가는 것도 가능해 이번 주가 국회 정상화의 최대 고비가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